Sérieux? Manquez des câbles! 원피스 일부 최강의 포스를 자랑하며 샤본디 제도에서 초신성을 압도했던 해군의 최강 전력이자 빛의 인간 대장 키자루가 마침내 에그헤드에서 사왕 밀짚모자적단과 격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키자루는 일전 샤본디 제도에서 초신성은 물론 천룡인을 날려버렸던 루피와 마주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 만약 명왕 실버즈 레일리와 실무의 쿠마가 없었더라면 그날의 밀짚모자의 땅은 대장 키자루에게 괴멸당할 수도 있었던 위기를 맞이할 뻔했습니다. 이처럼 자연계 능력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은 무장색 패기만이 유일했지만 당시 루피는 패기의 개념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정상결전에서도 해군대장들에게 단 한 번의 위협도 성공시키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루피는 백수의 왕이자 사왕 카이도를 상대하며 방출형 패기는 물론 내부에서 파괴하는 수준 높은 무장색 패기 그리고 극소수의 강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해양생 묘와 전설의 열매까지 각성하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대장 키자루와 센토마루가 에그헤드에서 먼저 격돌하게 된 가운데 연구층 상공했던 루피는 견문색을 통해 매우 강한 누군가가 이곳에 도착한 것을 파악하며 식은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현재 루피가 느낀 강한 기척의 물이 레이저를 통과할 수 있는 빛의 인간 키자루일 수도 있겠지만 루피는 샤본디 제도와 정상결전에서 키자루의 강함을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루피가 키자루의 패기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힘들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때문에 어쩌면 키자루 이외에 제3의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밀짚모자적단은 해군과의 전면전쟁이 아닌 탈출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이때 사이퍼폴 로브르치가 돔 내부의 상황을 비밀리에 전달하게 되며 요크를 인질거래로 세운 탈출 작전이 사전에 발각되었는데요. 이처럼 세턴성은 아군의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요크의 신병과 펑크 레코드 그리고 마더 프레임을 만들 수 있는 시설만큼은 지키려는 가운데 이번 영상은 사왕 루피와 키자루의 전투 이후 전개될 수 있는 신의 기사단의 등장과 거프의 운명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루치를 통해 세계정부와 해군이 밀짚모자의 땅의 탈출 계획을 알게 된 만큼 루피 일행이 베가포스와 써니홀을 이용해 섬을 안전히 빠져나가려면 현재 센토마루와 격돌 중인 대장 키자루의 추격을 피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정부는 루치를 통해 섬 내부의 상황을 알게 되며 결국 레이저 공격을 피할 수 있는 대장 키자루에게 출격 명령을 내렸듯이 어쩌면 사왕으로 등극한 루피와 대장 키자루의 전투가 성사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현재 에그헤드 섬 주위에는 상당수의 병력이 포진하고 있지만 검은 수염의 작단의 배도 섬 근처에 당도했었기 때문에 나레이션이 언급했던 대로 세간의 충격을 안겨줄 사건이 이제 곧 전개될 것 같은데요. 한편 최강의 해적으로 성장한 루피이지만 오니가시마 전쟁 당시 카이도는 대간판급 키네몬 일행은 물론 최악의 세대와도 격돌했었고 이어 몇 번이고 쓰러뜨린 루피와 최후의 결전을 펼치며 끝내 전설의 열매를 각성한 이카루피에게 패배했었기 때문에 사왕 루피 또한 해군대장과 충돌해야만 루피의 진정한 강함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왕 루피와 대장 키자루의 결전은 피할 수 없게 된 가운데 만약 밀짚모자적단이 에그헤드 섬을 안전히 탈출하게 된다면 다음 목적지로 바로 사왕 샹크스가 키드의 적단을 괴멸시킨 엘바프로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에그헤드 섬 북동쪽에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거인족의 나라 엘바프가 있었고 이어 루피와 우섭은 리틀가든에서 만났던 도리와 브로기를 떠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엘바프에선 오하라의 문헌을 지킨 디엘 쪽 사우루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밀짚모자의 땅이 몸을 숨기고 있는 사우루와 마주하게 된다면 불의 상처를 입은 남자의 정체와 단서까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왕 밀짚모자적단의 다음 에피소드는 엘바프에서 진행될 수 있는 가운데 그 시각 세계에선 천룡인을 심판한 신의 기사단이 처음으로 등장해 모두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먼저 과거 갓벨리에서 활약한 왕자이자 기사단의 최고 사령관의 이름은 피거랜드 갈링성이었고, 이어 혁명군의 드래곤이 신의 기사단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진정한 전쟁은 그때부터라고 언급한 만큼 원피스 최종장에서 신의 기사단의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 같습니다. 나아가 샹크스의 딸일 수 있는 우타를 오르성이 피거랜드 가문이라 지칭했기 때문에 샹크스 출생의 비밀이 바로 피거랜드 가문일 가능성이 생기게 되었고, 이어 전설의 종 로저가 갓벨리에서 아기였던 샹크스를 발견했기 때문에 어쩌면 기사단을 이끌고 있는 최고 사령관 피거랜드 갈링성과 샹크스의 관계도 곧 밝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편 천룡인조차 심판할 수 있는 신의 기사단은 현재 혁명군이 세계 곳곳에서 마리조아로 가는 물자의 흐름을 막고 있기 때문에 원피스 일부 정상결전에서도 등장하지 않았던 신의 기사단이 이번에는 혁명군을 처단하기 위해 처음으로 전장에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아가 공개된 기사단의 9명의 실루엣 중에선 샹크스와 비슷한 체형은 물론 오른쪽에 검집을 찬 모습이 샹크스와 유사했고, 이어 레벨리 중 오르성과 대화를 시도했던 샹크스의 모습에선 흉터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모두가 놀랄 수 있는 샹크스의 다음 행보와 진짜 정체도 이제 곧 밝혀질 것 같은데요. 그렇게 갓벨리와 연관 있는 피거랜드 가문의 갈링성이 레벨리 후 혁명군과 대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가운데 앞으로 신의 기사단의 멤버와 이들의 강함 그리고 그들의 역할도 차례로 공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그 시각 해적섬 하치노스에서는 해적왕 로저의 라이벌이자 전설의 병으로 불린 거프가 해군의 미래 포비를 구출하긴 했지만 끝내 검은 수염해적단에게 패배하게 되며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해군과 대치하고 있는 밀짚모자일당을 제외하면 세계는 거프의 실종 사건에 대한 뉴스를 접하게 되었고, 이어 뉴스의 기사 내용은 행방불명이었지만 실제로 밝혀진 거프의 마지막 모습은 검은 수염해적단에게 둘러싸이며 쿠잔의 기술에 점차 몸이 얼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자력으로 섬을 탈출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신세계 위너섬에서 최악의 세대 로우를 쓰러뜨린 티치는 거프의 전투가 끝날 때까지 해적섬에 도착하지 못했지만 섬에 돌아온 이후 패배한 거프의 모습을 확인하게 된다면 티치는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거프를 내세우며 세계 정부와 거래를 시도할 것 같은데요. 이처럼 소드 신분인 코비는 마린코드를 반납했기 때문에 새로운 해군의 영웅이라도 정부와의 거래가 불발될 수 있지만, 거프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군을 대표할 수 있는 진정한 영웅이자 최고의 명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만약 거프가 실종되지 않았다면 티치는 자신의 또 다른 꿈을 이루기 위해 거프를 내세우며 정부와 교섭할 수 있는 정치를 펼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코비를 통해 그림자임의 능력자 모리아가 감옥에서 빠져나왔다면 일전 정상결전에서 한순간에 사라진 모리아가 다시 한번 자신의 능력으로 하치노스를 벗어나기 위해 열매의 능력을 발동했을 것 같은데요. 이처럼 정상결전 이후에는 모리아가 사망했다는 기사가 공개됐지만 사실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마린포드를 탈출했던 것처럼 모리아에게 거프를 구하기 위한 명분이 있다면 어쩌면 거프는 죽지 않은 채 다른 장소로 이동할 가능성도 추측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밀짚모자적단의 탈출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으로 혁명군과 대치할 수 있는 신의 기사단의 등장과 거프의 소식을 알게 될 루피의 모습이 전개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사왕 샹크스의 진짜 정체는 피거랜드 가문일지, 그리고 전설의 병 거프의 마지막 결말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루피와 키자루의 전투 이후 차례로 밝혀질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